네. 담당자님 패드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남기실 수 있거든요. 여기 차곡차곡 쌓아지면 제가 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밖한겨울 연출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힘든 시국에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선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양명의 역의 한선아입니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민규 배우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창밖한겨울에서 공서부 역할을 맡은 배우 강민규입니다. 네, 오늘이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공개한 날인데요. 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지금 월드 프리미어 오늘 첫 번째 상영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독님도 그럼 오늘 여기서 함께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셨겠네요. 네, 극장에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항상 모니터로만 이렇게 보다가 극장에서 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이 보이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뭔가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배우분들도 오늘 여기서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선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늘 이 영화관에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기 전에 대본도 다시 보고 했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 그냥 저도 지금 되게 기쁜 마음이에요. 네. 영화를 보러 오시기 전에 다시 대본을 보고 오셨다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네. 정말요? 네, 네. 다들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강민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전 대본을 보지 않고 왔고요. 네. 기억이 올라와요. 찍은 지 조금 된 영화거든요. 재작년 겨울. 네. 참 보면서 찍을 때도 그랬고 이제 기다리면서도 그랬고 서우 참 답답하다. 그 생각과 영애 씨가 너무 고맙다. 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감독님 너무 고생했다. 약간 이런 생각. 네, 교차하면서 되게 중간중간에 전 너무 좋았던 장면들이 약간 자뻑이긴 하지만 우리 영화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장면들이 있어서 보면서 좀 흐뭇해하면서 봤었습니다. 네. 그 장면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흐뭇하실 때 장면을 지금 좀 몇 개만 떠올려 주신다면요? 짓궂으시네요. 농담이고요. 전 영애 씨 장면들이 참 좋고 가족들 나왔던 장면들이 근데 이거는 뭐 글로 처음에 이 영화를 접했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요. 이 조론이라는 소재와 영애 씨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 영화를 정말 한층 더 좀 반짝이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영애 씨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영애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감독님은 어떻게 구상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선아 배우님이 들어오시면서 한선아 배우님의 어떤 점이 또 이 캐릭터에 묻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감독님한테 좀 일단 들어볼게요. 이제 민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라는 역할이 되게 답답한 역할이니까 그럼 그 상대방은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톡 쏠 수 있는 이런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 작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름처럼 영화가 이제 레퍼런스가 봄나는 건다라는 영화 그 캐릭터 인물 이영애라는 인물의 레퍼런스를 삼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름이 영애 씨이길래 이영애 씨를 연상하면서 쓰신 캐릭터인가 했는데 역시 봄날은 간다
네, 약간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선아 배우님이 이제 같이 하면서 선아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면이 영애 씨 캐릭터였던 면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사투리 작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결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아 그럼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배우님이랑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지역의 네. 고향이시죠? 네. 그러면 사투리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가장 많이 알려주셨겠네요. 아그 다행히 그 선아 배우님이 이제 부산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한선아 배우님의 연기 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에서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그 기존의 매력이 함께 붙으면서 도드라졌던 것 같은데 영애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애정도 많이 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언어가 사투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투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역할하면서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막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 인물이랑 겹쳐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영애를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서구는 뭐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벌써 2번이나 하셨는데 저는 서구는 답답하기도 하고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구의 첫 등장부터 옆모습, 운전하고 있는 모습, 표정부터 답답했거든요. 박민규 씨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쓰여진 대로 했고요.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운전에 집중을 했었고요. 뭐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저를 관찰하시면서 봤던 저의 그런 답답스러운 그 표정들,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서구란 인물은 미련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버거운 사람, 약간 그런 것들로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도와줬던 것들이 이제 뭐 MP3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변 등장 인물들도 그랬고, 예. 그 겨울, 창밖은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진해라는 곳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좀 겨울인데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전 영화 보면서. 예. 어떠셨나요? 갑자기 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목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감독님은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이 영화는 이렇게 포근한데 오히려 이름이 뭐 되게 제목이 비정할 때 영화가 따뜻하기도 한데 이런 반전을 노리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독님께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아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서구가 버스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단순한 생각이긴 했는데 이제 창밖은 이제 겨울이 됐는데 서구는 아직 그 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어느새 이미 창밖은 겨울이 됐다.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엔딩에도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서구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그런 의미에서 잘 맞붙었던 장면이라고 느끼는 게 MP3를 고치러 가기 위해서 막 헤매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 마을의 풍경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이제 촬영 중간에 계속 헌팅을 하면서 더 뭔가 진해가 되게 약간 예전에 그 일본 가옥이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 낙후된 그렇게 낙서되진 않았지만 그런 도시인데 그런 느낌이 그냥 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담기면 좋겠다
생각을 사실 많이 했고 그 대부분 보면 되게 일본 가오풍이 백으로 이렇게 나오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독님께 바람이 있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주 영화제 네네.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야 사진도 예쁘게 찍힐 것 같아가지고. 네, 첫 질문도 창밖은 겨울의 의미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관객의 메시지가 있어서 이걸 읽어보고 싶거든요. 여자친구와 이틀 전에 헤어지고 쓸쓸한 마음에 아무 계획 없이 전주로 무작정 여행을 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여운 깊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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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영화가 그 아까 조금 촬영한 지 지났다고 하셨는데 뭐 2019년 겨울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전이구나라는 생각과 저 영화 속 스크린 속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구나. 그거 자체가 판타지로 느껴졌거든요. 저 영화도 그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단출해서 어떤 저에게는 현실 밖의 무대인 것 같기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영화가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현실적이지만 그런 동화 같은 풍경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감독님이 영화를 찍고 2년이 지나서 오늘 영화를 또 보신 거잖아요, 스크린에서. 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영화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게 딱 저희가 이제 12월 그쯤에 촬영을 했는데 사실 조금만 영화가 밀렸으면 아마 코로나랑 겹쳤을 것 같아요. 2-3개월 차이 정도였는데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더 미룰까? 근데 다행히 그 전에 찍어서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코로나 그 이전에 어떤 그 느낌이 저도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영화를 찍은 게 그 시간이 2년이나 됐기 때문에 뭔가 가물가물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직 뭔가 상황이 계속 이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 자체 때문에도 되게 뭔가 가물가물한 그런 제 대답이 좀 이상한가요? 뭔가 아득한 느낌이 네, 드는 네. 거죠. 대과거처럼. 네. 영화를 만들었거나 영화에 관련된 일을 했었거나 그것에 미련이 남았고 마음 해소를 못한 그 인물 설정이 독립 영화에는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 서부가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다고 영화 감독으로 독립 영화 감독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영애가 탁구 선수 출신인 것도 궁금했거든요. 그 인물들의 출신을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일단 저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 제가 서울랑 되게 조금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몇 년간 있다가 진해를 내려오게 됐을 때 딱 썼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때 그런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그만둘까 말까 그런 고민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인 주인공을 쓰게 됐고 그리고 또 그때 참 공교롭게 제가 계속 탁구를 취미삼아 치고 있었는데 탁구를 치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탁구라는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는 건데 이게 뭔가 핑퐁이라는 그 느낌도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되게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다고. 질문 중에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요소들이 묻어있는 영화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민규 배우님의 버스 운전과 선아 배우님의 탁구 실력 평소에 훈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 영화를 위해서 뭐 따로 배운 것인지.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영화 제작팀에서 저에게 버스 운전 학원을 등록을 해줬고요. 네,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서 저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그리고 우리 둘이 탁구 연수도 시켜주셨어요. 연수요? 예. 맞아요. 예, 직접 맞아요. 배웠어요. 저도 네. 연습장에서. 맞아요. 네. 프리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 치고는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계속 뭐 테이블 작업도 하고 탁구 연습도 하고 저는 운전도 배우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볼 땐 이렇게 시간이 느슨하게 흘러가다가 계속 여기 한쪽에 붙어있는 이 영화의 감정이 붙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그시 계속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배우분들도 이 캐릭터는 꽤 오래 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규 배우님은 다 가물가물하신 것 같고 독립영화치고 풀이 기간이 길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아 배우님은 영애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떤 애정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진짜 저 진해에 가면 저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연기를 잘 해야 되는 역할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실제로 저곳에 가면 있을 것만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애라는 인물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시나리오 딱 읽었을 때 영애가 부러웠거든요. 그건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막 새로운 자극을 받길 원하고 뭐 이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제 끊임없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영애라는 인물을 딱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일상이며 삶이 그냥 잔잔한 호수인데 돌멩이가 그냥 하나 탁 풍덩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큰 어떤 움직임을 하고 이 파장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나랑 되게 다르다 하면서 저도 위로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저는 저 인물이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느낌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민규 배우님은 어때요? 서구에 대해서? 전 서구가 하루빨리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도와줬던 영애 씨였고 지금 방금 저는 좀 선아 배우 얘기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니, 권민규 배우님은 이렇게 토크에서도 그러시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세워주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분명히 그런 호흡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전 또 독립영화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현장에서 제가 해석했던 거랑은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도 했고 되게 오빠 덕분에 편안하게 진행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진짜로 지금 뭐 편지를 사세요. 잠깐 후는 타임이면 한성아 배우가 저의 약간 이런 좀 저도 서우거랑 되게 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의 진행이 약간 좀 더딜 때 있을 때 한성아 배우가 정말 담대한 그 성격과 엄청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계속 북돋아 줬었고 잘 굴러가게 만들어줘서 저는 정말 프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서구랑 영애 같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쵸? 저는 진짜 답답한 놈입니다. 감독님께서 장편 데뷔작인데 사실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또 서로 친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믿음직할 것 같거든요.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데뷔작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두 분이 아이디어도 사실 너무 많으셨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뭔가 저는 사실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서 뭔가 다 하셨고 그냥 그걸 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이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제일 잘 굴러가고 있는 현장인 것 같거든요.
네, 감독이 뭔가를 억지로 열심히 했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연기도 부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영화에 저렇게 편안한 풍경이 담겼던 것 같아요. 네, MP3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신 관객분이 계셨는데요. 그 MP3라는 요실물을 매개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사들이 나오겠지만 뭐 이게 내가 잃어버린 꿈인지 내가 내다 버린 건지 스스로 아니면 사실은 아직도 버린 척하지만 붙들고 있는 건지 자신이 지나온 과거나 길에 대해서 이런 후회나 미련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매개체가 MP3인데 감독님은 쓰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고장난 MP3잖아요. 저는 이제 서구의 어떤 고장난 마음을 MP3로 대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자기 건데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녀온 그런 고장나버린 어떤 마음을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관객들의 자유로운 해석에 맡기기 위해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선아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관객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서구의 고장난 마음을 대변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함께하는 MP3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민규 배우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MP3로 듣지 말고 이제 핸드폰으로 듣자.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음악 어플 좀 다운받아라. 네, 음악 어플 좀 이렇게. 다운 유튜브 네. 뭐 그런 유튜브 네 요즘 편리하니까 네. 근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하나 얘기해 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마지막에 이제 그 영애 씨가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음. 그 곡이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감독님이 그 준경상님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곡에 대해서 이제 준경상님에 나왔던 그 곡으로 듣는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영화에 어떻게 나올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네. 봤는데 그 노래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뭐 영화 이제 BG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때 우리 테이블 작업 때 선화 배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그때 영애 씨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준경상님 말고 마돈나 틀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그때 우리가 모두가 빵 터졌었거든요. 그게 너무 매력 있고 영애랑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본인의 노래를 말씀하신 거죠? 네. 왜냐면 저는 그냥 공 MP3를 그냥 듣는 거잖아요. 네. 음악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지 오빠랑 그래도 연기의 호흡이랄까 네, 표정을 네.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무슨 노래가 나온다 생각할까? 뭐 마돈나? 전혀 영화와 다른 영화와 너무 결이 다른 음악. 영애 씨는 그 노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와는 뭐 결이 다르게 느껴질지 그렇죠. 몰라도 영예의 성격이라면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감상이었는데 두 인물을 멀리서 풀샷으로 잡고 배경으로 꽉 찬 화면들, 최 기사의 고백신이나 탁구장에 같이 앉아있는 신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디테일한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네.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 이 이야기는 상당히 감정적인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특히 서구가 되게 딥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까이에서 잡으면 그게 너무 드러나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멀어지다 보니까 풍경이나 그런 것도 같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 속의 주인공인 서구가 과거의 미련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구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닫고 싫어하는 거. 자기 연민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보시네요. 네네. 자신을. 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네. 네. 그것을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그래도 해주는 사람이 영애 씨인 거죠. 그럼요. 네. 네. 그 이야기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서구에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어느새 영예 쪽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처음부터 쓰실 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건지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진짜 처음에 샀을 때는 서구 중심이었다가 영애라는 인물이 한 중간 즈음부터는 영애가 그걸 아예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계속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 서구 민규 배우님이 어떤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이 영화에서 많이 담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함께 하다가 이야기의 그 중심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아우러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MP3를 매개로 해서 본인이 포기했던 꿈이나 아직 붙잡고 싶은 어떤 그런 꿈? 아직은 마음의 열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구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각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너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갈 길이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민규 배우님의 경험담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실은 저는 서구랑 많이 닮은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런 미련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연애에서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다른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네, 생각에 빠지다가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서구 같은 마음의 이런 갈등이나 후회나 미련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민규 배우님의 개인적인 이런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서구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좀 좋았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미련에 남아서 현재 그 상대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과거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 길만 헤매고 또 나는 가여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이런 영애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 차려 탁구장에서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었거든요. 무슨 생각하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계속 해주는데 끝까지 넘어져서 막 고속 걸려가지고 이제 막 자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맙다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게 거의 뺨만 안 때린 거지 그런 감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선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내 순간 영예이기도 하고 서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내가 영예일 때도 있지만 서구일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도 이해가 되고 영예도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생각인가?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나의 다른 어떤 내가 나와서 아니다. 지금 생각하지 말자. 일어나자. 이렇게 해주는 건 또 영애랑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이 인물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서구가 뭐 그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영화 안에서만 네, 맞아요. 들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서구의 자아와 영예의 자아가 함께 혼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데뷔작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썼을 때 사실 유실물 보관소가 제일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 제일 첫 시작이. 유실물 보관소가 이제 유실물들 보관해 있는 장소인데 사실 요즘엔 저런 건 없지만 그런 뭔가 누군가가 되게 잃어버린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 거기서 저는 뭔가 감정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잃어버린 우리 마음들 그런 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독님이 아까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도 두고 다른 인물들을 세워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정리가 될 때도 있고 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감독님은 어떠신지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전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영화로 찍으니까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뭔가 내가 지난 날에 되게 후회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반성하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오늘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요? 아 오늘 보시면서 네. 어떤 부분이 특히 눈에 띄시던가요? 어떤 부분이 반성하게 되는지. 그 이제 서구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약간 좋아하면서 쓰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할 포인트를 찾으셨군요. 저는 만듦새에서 뭔가 부족하게 느껴서 반성을 했다는 건 줄 알았어요. 아유. 오늘 극장에서 처음 보셨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있긴 한데. 아,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혹시 개봉 계획이 아직은 없나요, 감독님? 지금 얘기되고 있나요? 네. 네. 왠지 뭐 조만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민규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네,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 GV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의 첫 상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다 좀 귀여운 사람들 투성이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인물들 뭐 기사님들도 그렇고 최 기사님도 그렇고 예. 다음 GV에 때는 조론이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감독님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오세요. 네. 영화 또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민규 배우님이 진짜 영특하신 것 같아요. 다음을 예고하면서 되게 감질나게 하시게 하네요. 네, 제가 오늘 근데 조론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네, 한선아 배우님요. 네, 저도 너무 설레는 자리가 너무 아쉽게 끝나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아쉽지만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저한테는 첫 영화예요, 사실.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영애라는 인물이 나의 첫 영화의 역할이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가 좀 오래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상영의 첫 GV라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많이 열버 보인 것 같은데 다음 GV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긴장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오늘 첫 상영이고 첫 주부인데 이런 모습까지도 영화의 연장선상으로 다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 참석하셔서 경청해주신 관객분들 감사하고 오늘 게스트분들 다 퇴장하신 다음에 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